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제가 출근 중입니다. 소음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어떤 리더를 따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인공지능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의 이제 직급을 한국 직급으로 얘기하자면 한 부장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나이 많은 아저씨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학교만 마치고 들어온 직장인들보다 이제 승진이 좀 빨라가지고 어린 나이에 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위로는 이제 임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승진을 하면 이제 뭐 상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장 말년의 그런 직장인인데, 오늘은 제 상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사가 이제 계셨는데 임원인데 이제 그분이 상무 정도 되는 타이틀이었는데 이제 전무님으로 승진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공대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보스턴에 있는 M으로 시작하는 공대 출신이에요. 거기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하겠죠. 뭐 미국 최고의 공대면 세계 최고의 공대잖아요. 거기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연구 랩에서 이제 컴퓨터 칩 디자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정상의 대기업에서 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박사 마치고 경력을 쌓고 이 회사 상무로 들어와서 전무가 되신 분인데 대단하죠. 저는 이제 그분하고 있을 때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되게 많은 걸.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그냥 저도 박사인데 제가 뭔가를 배워요.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저도 박사의 뭐 짬밥이 거의 한 18년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저에게 아직도 배움을 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임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를 막 쪼고 막 그러지 않아. 그냥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말만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일이 진척돼 있고 왜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 딱 알아채요. 그러니까 나를 쪼는 게 아니라 다만 해법만 주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지금 막혔구나, 그럼 여기를 고쳐봐,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어떤 책과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존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돼서 이제 더 큰 조직을 맡게 되면서 이제 원래 제 직속 상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직속 상사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에요. 백인 분이에요. 백인.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가버리시고 이제 제 상사 자리가 남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뭐 한낱 꿈이죠. 근데 회사에선 저를 상무로 승진시키지 않고 저는 계속 부장입니다. 근데 중간에 저를 매니저할 수 있는 매니저를, 그러니까 원래 제 매니저였던 분이 전무로 승진하시고 그 밑에 상무를 다른 회사에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뭐 인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방송에서 이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래서 민족은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알파벳 이니셜이 C로 시작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국인과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상사긴 한데 뭐 하나 존경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나보다 뭘 알고 나보다 뭔가 더 똑똑하고 나에게 뭔가 배움을 줄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몰라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나보다 모르는데 왜 난 부장이고 저 사람은 상무일까? 그거를 굉장히 의문가게 하는 상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디렉션을 주는 건 전혀 없으면서 쪼기만 해요. 그래서 어제도 막 쪼더라고요. 내가 시킨 일 언제까지 되냐, 뭐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요. 언제까지 되냐, 언제까지 완성되냐. 그래서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진국 문화예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꺼려해요. 사실 제가 한국 정도면은 사실 선진국이잖아요. 한국 선진국입니다. 한국. 물론 미국이나 막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국력이 좀 부족하지만 한국 정도면 전 세계 10위권에 상당한 선진국이에요. 그런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미국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기술적으로 배운 게 많고 훨씬 문화적으로 더 선진국이니까 한국 살 때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앞불사 이렇게 좀 재수가 없이 윗사람으로 후진국 출신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이게 한국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싶어서 미국 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국 출신 상사가 와가지고 그 후진국의 컬처대로 저를 다루는 거야. 뭐 알려주는 건 없으면서 디렉션도 없으면서 그냥 쪼기만 하고 막 그냥 상사로서 갑질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거 빨리 해라, 그 얘기만 하는데 사실 그래서 조만간 뭐 부서로 옮기거나 뭐 다른 회사 가려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디렉션을 주지 못하면서 쪼기만 할까? 왜 그러냐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모른다니까요. 나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르고 나보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보다 상사가 됐을까? 사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맹점이에요. 자, 예전에 저의 이제 상사는 저보다 좋은 데서 박사를 마치고 저보다 좋은 데서 경력을 쌓고 저보다 월등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월등히 똑똑한, 나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을 리더로 모시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 제 두 번째 상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 멍청합니다. 저보다 멍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 봐봐요, 저보다 멍청한데 어떻게 제 윗자리를 꿰찰 수 있었을까? 그거는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분석이 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나보다 상사일까?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의 생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분명히 엔지니어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나보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하고 회사의 생리를 잘 아는 거야. 윗사람이 뭘 시키면 충성하고,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고, 밑에 애들을 미친듯이 쪄가지고 성과를 내는 전형적인 관료 사회, 달코 다른 관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먹힙니다. 먹혀요. 세상은 먹혀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위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라고 이제 오더가 내려왔어요. 근데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이제 그 하청업체들의 이제 제조 기술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 상사가 제 상사가 이제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장님한테 욕먹겠죠.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는 거야. 공수표를 날린 거야.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공수표를 날린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그 일을 받아와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저를 막 쪼는 거야. 근데 저는 인공지능 설계를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알죠. 이거를 지금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 된다 하고 이제 공수표를 날린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저한테 시켜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 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라도 빨리 중간 보고를 하려고 저를 계속 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적으로 부족하고 본인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질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위에다 되게 하고 된다고 말하고 밑에 사람 막 쫙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정치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반면에 제 이전 상사는 본인이 세계 최고의 공대에서 박사를 하고 뭐 인공지능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술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이 기술로 가능한 일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딱딱 플랜을 짜고 뭐 딱히 인상 찡그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따라야 될지 결정할 때는 잘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못난 사람 밑에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못났지만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허풍을 치는 방식으로 이제 생존 기술을 익힌 거예요. 사장님한테 허풍치고 밑에 애를 쪼고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굉장히 고생하겠죠. 그래서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서로 옮기거나 다른 회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를 어떤 사람을 따를지 정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난 리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지금 있는 부서와 일에 조금 실망을 한 상태고, 그리고 왜 내가 이제 상무가 될 수 없는가? 왜 사장은 나를 이 회사 상무감으로 점 찍어 놓지 않았던가에 대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면 보니까 저도 이제 윗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뭐 시키면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반면에 제 상사는 위에서 뭐 하자 하면 됩니다. 다음 분기까지 우리는 이거 출시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뻥카를 치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상무가 된 거예요. 가장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이제 제 맨 처음 상사처럼
실력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실력으로 압도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상사처럼 듣기 좋은 말하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임원이 되든가. 임원이 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든지, 아니면 정말 처세술을 잘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이도저도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장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제 나이에 부장 난 것도 빨라요. 근데 이제 임원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왜 나는 임원이 안 됐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어떤 리더를 따르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도 탁월한 임원이 되려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실력이 엄청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여기다 플러스 저도 좀 정치질을 배워가지고 사장님 앞에서 됩니다 해가지고 사장 마음에 드는 정치질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찌되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이 커리어를 좀 더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하다 보니까 회사에 도착했네요. 오늘도 저는 일을 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빨리 상무 달고 싶네요. 제가 상무 다는 날을 고대해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